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제대로 개강을 못하고 그 다음에 또 현장에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강의를 또 제대로 못 듣고 그래서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우리가 하시면은 이제 얼굴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으리라 믿고요. 저 인강으로 또 공부하신 분들은 하루하루 공부하는 것을 멈추고 강의를 들어야 될 내용을 듣지 않고 지나가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공부는 계속 돼야 된다는 걸 강조드리고요. 여러분 반갑고, 이제 우리 3월 강의가 이제 3, 4월 강의가 시작됐어요. 3, 4월 강의는 우리가 11월, 12월 달에 기초인문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이제 기본 이론을 했고요. 가장 시험에서 기본이 되는 이론들을 공부했고, 이제 심화된 이론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3, 4월 강의에는 기초적인 용어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용어 설명하지 않고, 만약에 3월에 첫 강의를 들으신 분들면 반드시 1월 달 기본서 11월, 12월 강의까지는 안 들으셔도 되고요. 1월 달 우리가 첫 강의부터 시작해서 앞부분, 취득세 같으면 특히, 세법 같으면 취득세 앞부분까지, 그러니까 조세 총론하고 취득세 앞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듣고 오시면서 용어를 들으면서 익히면서 따라오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난 처음 3월 듣는데 기초부터 좀 차근차근 알려달라 이러면 곤란하고, 여러분들이 앞부분 강의를 듣고 따라오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1월달 세법은 조세 총론 부분 강의, 그 다음에 취득세 앞부분 강의까지를 좀 이렇게 최소한 시간 없어도 들으면서 병행하면서 따라오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부동산 세법인데, 우리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시효부가 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우리 시험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세법의 방대한 내용들 속에서 우리 부동산 세법이죠. 그래서 세법의 방대한 내용들 속에서도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건지, 또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건지, 또 팔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건지, 이걸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 세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 세법 크게 우리 조세 총론, 그 다음에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 또 국세,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공부하는 것이 이제 조세 총론입니다. 시험 문제는 한두 문제 출제가 되고,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부분인데, 처음에 조세 총론이 용어가 안 되어 있으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부 조금만 되어 있으면 조세 총론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고, 또 물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용어 익숙해지면 나중에 우리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세 총론에서 한두 문제 출제되고, 지방세와 국세에서 대략 비슷한 비율로 출제되지만 최근에는 지방세 비중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에서 7, 8문제가 출제되고, 또 그 다음에 국세에서 6, 7문제 출제되고, 이런 비율로 해서 세법이 출제된다는 거. 세법이 또 우리 효자 과목이라는 거 16문제밖에 출제 안 되지만, 공시법 24문항과 함께해서 40문제 출제가 되지만, 세법은 효자 과목이라는 거 여러분 항상 제가 강조 그동안 드려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법은 공부할 때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적은 노력 기울여서 고득점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고, 만점 맞을 수 있는 과목이고, 그 다음에 또 세법은 살아가시면서도 두고두고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또 실무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효자 과목이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서 이제 중요한 세금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초과정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 그런 걸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처음 3월 달에 시작하는 분도 하여튼 1월 달 기초 강의만 조금 듣고 오시면은, 병에서 오시면 바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따라올 수 있고요, 충분히. 조세 총론을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하는데, 바로 들어가서 보시면 우리 조세 총론 있잖아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조세 총론은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부분인데, 한두 문제가 출제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것들을 공부하냐면 조세의요. 조세라는 게 어떤 거냐. 이 조세의는 제가 기초과정에서는 쭉 조세라는 게 이런 거다 주고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바로 시험에 의미가 있는 거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바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3월, 4월 과정에서도요, 심화된 어려운 이론만 강의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3, 4월 달 강의도 어려운 내용만 강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들 있죠? 중요한 내용들은 바로 생략하지 않고 또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복습하면서 공부하고. 근데 기초적인 용어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지, 시험에서 중요한 이론은, 중요한 내용은 바로 핵심들만 바로 추려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새로운 이론들을 좀 배우고요. 또 조세의 분류라는 게 있습니다. 조세의 분류. 세금을 이렇게 저렇게 분류해요.
자, 조세 분류 부분에서는 처음에 용어가 되어 있으면 조세 분류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시험에 틈틈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조세 분류에서 30회 시험 같으면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부동산 취득 시 내는 세금이 있고, 부동산 보유 이용 시에 내는 세금이 있고, 팔 때 내는 세금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건지 알고 있는지를 물어봤었습니다. 조세 분류가 시험에 틈틈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징수 방법.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느냐? 이 징수 방법 있잖아요. 징수 방법은 시험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느냐. 그래서 어떤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 세금 내라고 납세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이 있고, 어떤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리 같은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자진해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그런 세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는지,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산세라는 게 있어요. 또 그 다음에 가산금도 있습니다. 국세 같으면 이제 새로 국세에서는 새로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것이 신설이 됐는데 어떤 건지 또 자세히 또 오늘 배우도록 하고요. 납부지연 가산세 이렇게 해가지고 국세는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것이 올해 신설이 됐다는 거. 그래서 요 징수 방법, 가산세, 가산금 이런 것들은 다 이어지는 건데 여기 이제 시험에서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또 역시 어떻든 간에 언급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금 우리 납부할 의무 있잖아요. 세금 납부할 의무는 납세 의무라고 하는데, 세금 납부할 의무는 일정 경에 이게 성립을 하고, 또 성립된 납세무는 이게 확정이 되고요. 또 확정된 납세무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쳐요. 이게 어떤 말인지는 또 용어 설명도 살짝 드리면서 이번 순환에 또 공부할 건데요. 자,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 이 부분이 시험에서 대단히 또 중요합니다. 올해 같으면. 그래서 28회 시험 때 보면 이 소멸 부분이 시험에 자주 출제 안 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 소멸에서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거의 안 나오는 부분이었는데 제가 출제 가능성이 높다 강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28회 시험 때 제 예상대로 나왔어요. 근데 좀 더 쉽게 나왔었고요, 소멸이. 그 다음에 제가 29회 시험 때는 성립과 확정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29회 시험 때 이 성립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31회 시험에서는 제가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면 요 확정에서, 요 동네에서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확정해서 시험에 나올 것이다 그랬는데 30회 시험에서는 이 동네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31회 시험에서는 이 성립, 확정, 소멸 부분이 중요합니다. 또 올해 또 개정 내용도 있고 그래서 성립, 확정, 소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출제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국세 지방세요. 우리 세금은요. 세금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해서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우선해서 징수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체납자가 있습니다. 어떤 채무자가 있는데 채무 변제를 못하면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들이 공매나 경매에 넘기죠. 그럼 그 매각한 대금에서 누가 우선해서 가져갈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각 대금이 만약에 그 어떤 재산을 판 매각 대금이 1억인데 채무가 채권자들의 채권자들의 채권이 예를 들어서 뭐 8천만 원이다. 그러면 팔아가지고 남으니까 뭐 순서를 정할 필요도 없죠. 먼저 가세요, 가져가세요. 저는 그냥 내일 가져갈게요. 그러지. 근데 만약에 매각 대금이 1억인데 채무가 채권이 1억 5천입니다. 그러면은 모자라잖아요. 그럴 때 누가 우선해서 가져갈 것이냐? 세금은요. 세금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해서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또 예외가 있습니다. 세금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세지방세 우선의 원칙이 자주 나오는 부분 아니고 가끔 나오는 부분인데 이 원칙과 예외,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최근에 29회 시험 때 나왔어요. 그래서 30회 또 나올 가능성이 낮았는데 30회 연달아서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최근에 계속 출제가 됐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여태까지 기본 이론까지는 배우지는 않았는데 이번 우리가 이제 심화 과정에서는 국세지방세 우선의 원칙과 예외를 처음으로 배워요. 자, 배우는데 어떤 출제 가능성은 연달아 이렇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31회 시험까지 또 나올 가능성은 좀 그렇게 제 생각으로는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렇지만 이 부분도 최근에 출제가 계속 됐고 그래서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권리구제예요. 권리구제. 이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권리구제는 우리가 국가나 지자방 자치단체로부터 세금에 관해서 부당한 처분을 받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당장 뛰어가서 세무 공무원 멱살을 딱 잡으면 나만 쇠고랑이지. 그러니까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요 권리구제가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 부분인데 요게 23회 시험 때 딱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권리구제는 뭐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출제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권리구제도 어떻게 31회 시험에서 근데 자주 안 나오는 부분이었는데 23회 시험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출제 안 됐던 부분인데 이게 30회 시험에서 또 출제가 됐어요. 권리구제에서. 그래서 독립한 문제로 나왔고요. 그래서 이 권리구제가 또 31회 시험에 출제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세법의 이 조세 총론 부분은 지방세 기본법이라는 법, 지방세를 부과할 때 기본이 되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법인데 뭐 지방세 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같은 법을 바탕으로 하는데 내용이 엄청 방대해요. 근데 그 방대한 내용을 우리가 다 공부한다? 혹시 시험에 나올까봐 자 이런 건 비율적이라고 그랬지 항상 우리가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가야지 혹시나 하는 것까지 다 어떻게 공부해요. 우리가 최소한 양을 줄여야 되고 항상 공부하실 때 제가 얘기했지만 버려야 해서 하는 거죠. 너무 그냥 잡동사니까지 딱 끌어안고 가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부하라는 걸 말씀 항상 드리고 우리가 시험은 열심히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열심히 공부하는 거 이거는 청소년이라든가 그 다음에 20대 초반까지 초중반까지는 열심히 공부하는 게 돼요. 체력도 되고 머리도 팽팽 돌아가니까 열심히 공부해야죠. 열심히 공부해야지.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자, 그 몇 년이 평생을 좌우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근데 나이가 이제 30대부터 시작해 가서 40대, 50대, 60대 분들은 열심히 공부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열심히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잖아요. 이게 조금만 공부하면 눈도 아프고 막 또 사회적인 우리가 여러 가지 가정도 챙겨야 되고 막 그런 게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가 안 되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돼?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항상 효율적으로. 그래서 그거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항상 여기서 이제 강의 듣는 분들 중에 20대 초반까지는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30대부터는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그죠? 열심히 공부할 수가 없으니까 주어진 시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버릴 부분은 버리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공부를 하고 그 외의 부분들은 문제 나중에 살짝 풀면서 살짝 대비하고 지나가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조세 총론에서 한두 문제 출제가 됩니다. 오늘 그러면 조세의부터 보는데요. 여러분들 20페이지 기본서 보시겠습니다. 20페이지 기본서 보시고 여러분 계신 곳에서 인강 수강생분들이요. 계신 곳에서 또 여기서 들어야 되는데 현장에서 들어야 되는데 못 듣는 분들 자 잠깐 멈추시고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한번 3월 과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합니다, 여러분들. 목 운동부터. 아이고, 자, 목 운동부터. 반대로 돌리시고요. 그 다음에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아이고, 자 기지개도 확실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 계속 그 현장에서 그 강의하는 것은 수강생들을 계속 보고 눈을 보면서 마주치면서 강의를 하다가 카메라만 보고 강의하고 그러니까 참 그 마음이 막 굉장히 불편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의하면서 수강생들의 그 얼굴 있잖아요. 제가 강의했는데 막 뭔가 전달되는 느낌이 들을 때 그 희열, 그러면서 또 모르는 눈빛, 자 강의를 했는데 못 알아듣는 그 불안정한 눈빛도 보면서 또 안타까운 마음속에서 강의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냥 아무 감각이 느낌이 없는 카메라만 보고 강의하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한 주였었습니다. 지난주에. 자 여러분 20페이지 보시면 제1절 우리 조세 총론에서 1서설에서 1장 서설에서 제1절 조세 개념 및 분류 및 용어정인데 1. 조세 개념 및 특징입니다. 1번 테마. 요거는 그냥 조세란 게 이런 거 다 이렇게 쭉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학자들이 그냥 조세란 거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써놓은 거라 줄 긋고 그럴 필요가 없고 그냥 한번 읽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1월달 강의 같은 거 아니면 11월달 강의를 1월달 강의를 들으시면 되거나 이렇게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21페이지 바로 양가로 5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1월 과정에서까지 기초과정이나 기본이론 때 강의했는데 중요한 내용,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은 생략하지 않고 계속 시험자 갈 때까지 반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시험에 조금 의미가 없는 것들만 기초적인 배경적인 것만 제가 생략하는 것 뿐입니다.
21페이지 양가로 5번 납부 방법을 바로 보시면 돼요. 조세 특징에서는 얘만 시험에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건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건 어떤 거냐면 세금 납부 이행의 방법에 관한 거예요. 세금 납부 이행의 방법. 세금 납부는요, 여러분, 세금 납부는 보시면 어떻게 이행되느냐. 세금은 금전 납부가 원칙이잖아요. 자, 화폐 경제 시대니까 당연히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금전 납부가 원칙인데, 그래야지 당연히 그런 거지. 뭐 세금 내야 되는데, 제가 항상 우스갯소리 삼아 얘기지만 뭐 취득세 500만 원 낼 거 있는데, 소 키우는 사람은 소 끌고 오고 돼지 키우는 사람은 돼지 끌고 와서 세금 내면 안 되겠죠. 자, 금전 납부 원칙이고 일시불이요. 한 번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물건으로도 납부할 수 있는데 금전 납부 원칙에 의해서 물납이요.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일시불 납부 원칙에 의해서 분할 납부도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납과 분할 납부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예외적으로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물납에 관한 거, 물납이나 분할 납부는 아무 세금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세금들이 법에 딱 정해져 있고 또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하게 되는데 그 요건과 절차는 강론에서 배우고 우리가 일요 과정에서 배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요건과 절차 중요한 내용들은 다시 또 나중에 강론에서 배웁니다. 오늘은 일단 첫 시간에서는 물납이 허용되는 세금들을 아셔야 되는데요. 보시면 지방세에서요, 물납이 허용되는 세금들이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것만 허용되냐면 다른 세금은 안 되고 재산세만 물납이 허용됩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상 물납은 취득세, 재산세 하나여 허용되고 있다. O, X요? X입니다. 자, 뭐만 허용된다?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그리고 국세에서 물납은 상속세만 허용이 됩니다. 다른 세금은 안 되고 상속세만 허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분할 납부요. 이것도요. 지방세에서 분할 납부는 어떤 세금이 허용되냐 그러면 재산세가 허용이 됩니다. 재산세, 자, 물납도 허용되지만 분할 납부도 허용됩니다. 물론 예규에 보면 지방세법의 규정은 없지만 예규에 보면 지방교육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지방교육재정으로서 부과되는 세금인데 이 지방교육세라는 세금이 재산세를 받을 때 부과해서 지방교육세를 받게 되는데 그럴 때는 재산세 부과세일 때 재산세 부과세라고 그래서 이따가 또 용어 설명드립니다. 재산세 받을 때 부과해서 받는 세금인데 재산세 부과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예규가 재산세를 받을 때 그 부과세인 지방교육세는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예규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일단은 재산세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재산세. 그 다음에 국세에서 보시면 국세에서는 분할 납부 허용되는 세금이요.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 줄여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이 종합부동산세에 허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요. 양도소득세도 분할 납부가 허용이 되고요. 양도소득세라는 세금도. 그 다음에 또 상속세, 증여세, 또 그 다음에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라든가 등등 이런 세금들이 분할 납부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방세법상 물납과 여기를 보면서 응용력을 발휘합니다.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지방세를 골라라. 뭘 고르셔야 됩니까? 네? 자,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 납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그럼 어떤 거예요? 재산세예요. 그래서 재산세는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입니다. 국세에서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국세를 골라라. 그럼 뭐예요? 상속세가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국세입니다. 그래서 물납과 분할 납부 말뜻을 이해하면서 용어를 익히면서 허용되는 세금들을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른 모습으로 한번 저쪽에 제가 다른 모습으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물납과 분할 납부요. 한번 보세요. 물납과 분할 납부. 자, 다른 모습으로 한번 보시면 허용되는 세금들,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이 있는데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시에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팔 때는 어떤 거? 양도소득세. 우리 시험은 얘네들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그럴 때 자, 얘네들 그 세금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물납과 분할 납부 허용 여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물납, 자, 한번 봅니다.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취득세예요. 자, 물납 허용됩니까?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등록면허세 허용이 됩니까?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재산세요. 재산세 물납 허용된다고 그랬죠, 아까?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는 여러 세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시험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때 지방세 세금들 중에서 주요 세금들 우리 시험은 지방세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출제되는데 그 세금들 중에서 물납은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지방세에서는. 자, 그리고 국세에서 보면 종합부동산세요. 종합부동산세 물납 허용됩니까? 안 됩니다. 양도소득세요. 양도소득세도 물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양도소득세도 허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또 봅니다. 또 보시면 소득세, 자, 양도소득세 허용 안 되고 그 다음에 상속세요. 상속세 물납이 허용됩니까? 허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증여세요. 증여세 보시면 증여세 물납이 허용됩니까? 증여세도 물납이 허용 안 됩니다. 예. 자, 그래서 국세에서 뭐만 상속세만 허용되고 지방세에서 뭐만 재산세만 물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할납부를 보시면 분할납부를 보시면 취득세에서 분할납부요. 예. 안 됩니다. 등록면허세 안 됩니다. 지방세에서 재산세 허용이 되고요.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됩니까? 네, 됩니다. 양도세는? 네? 양도세? 자, 됩니다. 상속세? 됩니다. 증여세? 됩니다. 그래서 분할납부 이렇게. 그러면 자,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그러면 자,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그러면 뭐요? 지방세에서는 재산세가, 국세에서는 물납과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는 세금 어떤 거? 상속세가 이렇게 허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물납과 분할납부 허용 여부를 꼭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시험에서 요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이건 기본적으로 출제가 됐었고 또 출제될 수 있고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21페이지 양가로 5번 납부 방법이요. 조세 납부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세 의무자의 조세 납부 편의를 위해서 상속세 및 재산세에서는 예외적으로 물납을 인정하고 있다. 자, 그래서 밑줄은 상속세, 재산세에서 예외적으로 물납을 인정하고 있다. 밑줄 쫙이고요. 핵심 정리 물납 인정 조세, 상속세, 재산세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분할납부에 관해서는 일단 교재 설명이 없지만 제가 물납과 분할납부를 한꺼번에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 체크 우리가 풀어봤었는데 기본 이론 때 보시면 조세 납부 방법으로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한 것은 그랬습니다. 물납과 분할납부 법정 요건은 전부 충족한 걸 가정하고 기억본 보면 부동산 임대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일단 물납부터 따져보면 되겠죠. 자, 국세에서는 소득세는 국세인데 소득세는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국세인데 물납 됩니까? 안 되죠? 상속세만 되니까. 종합부동산세 됩니까? 안 되죠? 분할납부만 되죠, 얘네들. 취득세 물납, 분할납부 다 안 되죠? 지방세에서는 뭐만? 재산세만 허용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취득세가 지방세라는 것은 일단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지금 3, 4월 과정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가 지방세인가요? 국세인가요? 이런 걸 모르면은 지방세가 뭐고 국세가 뭐고 이런 게 모른다 그러면 반드시 1월달 강의를 앞부분 들으시면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 도시지역분 그랬는데 도시지역분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또 설명드리겠지만 예전에 도시계획세라는 세금이 재산세랑 2011년도에 통합이 되면서 들어온 건데 재산세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허용이 되죠. 그 다음에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허용 안 되죠. 어떻든 간에 지방세에서는 딴 거 없어요. 물납은 뭐만? 재산세만. 그러니까 물납과 분할납부 둘 다 가능한 거 특히 뭐요? 재산세. 그 다음에 국세에서 뭐만 떠올리면 돼? 상속세만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상속세 없고 재산세만 있으니까 허용되는 세금 뭘 고르셔야 돼? 1번, 4번을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여러분요 22페이지 보겠습니다. 조세 분류입니다. 세금을 이렇게 저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데 먼저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가 나옵니다, 여러분. 과세 주체에 따라서 조세를 이렇게 저렇게 분류를 하는데
시험에서는 옛날 시험에서는 다음 중 국세인 조세는, 다음 중 지방세인 조세는 옳게 짝져 좀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 나오지 않고요. 지금은 시험 문제가 나오면 어떤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면서 다음 이러이러한 국세는, 다음 지방세 중 이러이러한 조세는, 어떤 내용을 물어볼 때 국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지방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그걸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양가로 1번 과세주체, 과세권자에 따른 분류로서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 뭐고? 국세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은 뭐라고 하고? 지방세라고 하고, 그 세목들이 나와 있는데 세목들을 외울 게 아니고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지방세, 국세, 세금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 때만 하여튼 국세만 고르라고 지방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에서 보면 소득세에서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시험 문제는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되고,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는 우리 시험과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얘도 우리 시험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사업자의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옛날에는 한 문제 출제됐지만 지금은 출제되지 않는 거고, 상속세, 증여세도 옛날에는 한 문제 나왔었는데 지금은 우리 시험범위에서 제외돼서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한 문제, 한두 문제가 출제되는 세금이고, 그 다음에 문서에 부과하는 인지세, 문서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얘는 직접적으로 출제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인지세에 관한 몇몇 특징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험 지문에 조세 총론에서 깔려 나옵니다. 보기에. 농어촌 특별세는 독립하게 출제되지 않지만 농어촌 특별세 몇몇 특징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나머지 세금들은 뭐 그냥 우리가 우리 시험은 그래서 소득세, 양도세를 중심으로, 또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나 이렇게 소득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인지세나 농어촌 특별세는 등등은 몇몇 특징들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취득세에서 서너 문제 출제되고, 등록면허세 한두 문제 출제되고, 재산세에서 세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그래서 우리 지방세에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 지방세 보면 이름이 지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재정위에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또 지역자원시설세, 또 지방소득세, 또 지방소비세에서 얘들 4가지 세금들은 독립하게 지방소득세가 한 번 출제된 적은 있지만 27회 시험 때 독립하게 출제되기보다는 얘네들 몇몇 특징들을 우리가 조세 총론에서 배운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되는 그런 내용 세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출제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양가로 2번 우리가 지방세는 우리가 세분화해서 과세 주체를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 이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금을 분류할 때 여기 봅니다. 국세와 지방세로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할 때,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할 때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국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우리가 지방세 이렇게 얘기할 때, 지방세는 과세 주체를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데 그 과세 주체를 보면 광역지방자치단체도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럴 때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 있습니다. 부과하는 세금.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 있는데 취득세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방세에 보면 지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가 4가지가 있어요. 그랬을 때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보세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간의 균형발전이나 수자원 보호 같은 자원보호,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인데, 취득세,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또 그 다음에 교육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으로 해서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지방교육재정으로 해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또 소비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지방소비세라는 세금은 시험에서 안 중요하고요. 근데 어떤 세금이냐면 부가가치세, 국세에 있는 부가가치세를 받을 때 꼽살이 껴서 받는 세금인데,
부가세 받은 것의 일부를 지자체 수입으로 가져가는 세금인데, 이 지방소비세, 부가세 꼽사리께서 받는 세금인데, 얘는 그 부가세 받을 때 꼽사리 껴서 받고, 자, 그러다 보니까 별명 하나 붙여드리면 꼽사리 껴서 항상 다니는 세금이에요. 부가세 꼽사리 끼는 세금, 지방소비세. 시험에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지방세는 이름이 지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가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3가지가 취득세와 함께 특광 도가과세에 추가됩니다. 그래서 특광 도가과세 추행 세금 취득세하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3가지가 특광 도가과세 추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가,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주체가 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특별시 광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뭐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처럼 그 구가 과세주체가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라. 근데 도가 있는 곳에서는 시군이 아니라 도가 과세주체가 되는 그런 세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 도가 과세주체인 세금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이 그렇습니다.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은 구, 도가 과세주체인 그런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가 과세주체가 되는 세금이 있어요.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아니라 이렇게 시군이 과세주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그 구가 과세주체인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대표적으로 재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특별시 광역시가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아니라 시군이 과세주체가 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할 때, 공부할 때 특광 시군이 과세주체인 세금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중에서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자, 보시면 얘만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 중에서 이 지방소득세 얘만 과세주체가 특광도가 아니라 특광시군입니다. 나머지는 다 특광도세인 세금입니다.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그래서 어려울 거 없어요.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물론 여기에 이제 주민세도 있고 더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딱 요것만 알면 돼요. 부동산 관련해서 특별히 지방세 7개 지방세 세금의 과세 주체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 최근에도 다음 중 특별시세인 조세가 아닌 것은, 특별시세인 조세가 아닌 것. 그래서 취득세라든가 그 다음에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는 다 특별시 광역시세니까 특별시세인데, 그때 정답이 어떤 거냐면 다음 중 특별시세인 조세가 아닌 것.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는 시군구세, 구세라든가 시군구 구잖아요. 특별히 광역시세가 아니라. 그래서 그 당시에 정답이 등록면허세였었는데, 다음 중 특별시세인 조세가 아닌 거. 어떤 거? 얘네들은 특별시세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취득세, 다시요, 과세주체, 취득세, 그러니까 특광 도가과세 유치원 세금, 그러면 취득세하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 빼놓고 지방소득세만 빼놓고 나머지 애들은 다 뭐라고요? 특광도세입니다. 등록면허세는 과세유치가 누구라고요? 구도고, 재산세는 시군구,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 중에서 어떤 애요?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이에요. 얘는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무자가 내는 세금인데, 지방소득세 얘만 과세유치가 특광 시군이라는 거 아셨죠? 어려울 겁니다. 다시, 자, 취득세 과세유치는 누구라고요? 특광도, 등록면허세 구도, 재산세 시군구,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이고 나머지 애들은 뭐다? 특광도, 도세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특별자치도라든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특별자치도라든가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요, 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처럼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얘네들은 11개 지방세 세금에, 지방세 11개 세금들이 있는데 지방세에 다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11개 지방세에 과세 주체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등록면허세 그러면 과세 주체가 구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취득세 그러면 특광도, 특별자치시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당연히 포함되는 거니까 생략하고 이렇게 공부할 때는 지방세는 이렇게 과세 주체를 외우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그러면
교재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딱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됩니다. 양가로 2번이요. 자, 그래서 제가 좀 더 세분화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분류하는 대로, 좀 더 세분화해서 분류하는 대로, 이렇게 제가 분류하는 대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보니까 조세 수입의 용도의 구분에 따른 분류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또 봅니다. 우리가요, 조세를 분류할 때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세금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세금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조세 분류, 사용 목적, 조세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라서 조세를 또 분류해요. 이 세금 걷어서 어디다 쓸 것인지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 세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세금이 있는데, 자, 한번 보시면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서요. 조세를 분류해 보면 국세 세목들 중에서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자, 교육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세는 교육재정을 위해서 부과되는 세금이죠. 교육재정을 위해서. 자, 그래서 사용 목적을 정확히 외울 필요는 없고, 세목 이름이 나왔을 때 대충 이런 목적을 위해서 쓰겠네, 이렇게 짐작만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교육세. 또 그 다음에 교통에너지환경세라는 게 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대충 이름을 보고 짐작하면 돼요. 교통기반시설이나 대중교통 활성화, 에너지 보존 정책 탐사, 환경 개선 정책 등에 쓰려고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의 균형 발전 등을 쓰려고 부과하는 세금인데,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해가지고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 확충 등을 쓰려고 부과합니다. 자, 세 개 세금이 국세 중에서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 세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특정 용어에 따라서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왔어야 되는데, 자, 용어 설명을 잠깐만요. 여기 좀 보시면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라서 보통세라는 게 있고 목적세라는 게 있어요. 이거 좀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몇 가지 설명을. 사용 목적이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정해져 있지 않은 세금이 있고,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세금이 있어요. 그랬을 때 보통세라는 것은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세금들은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국가나 지자체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해요. 자, 근데 취득세부터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주요세금들. 근데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딱 쓸지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 세금을 목적세라고 하는데, 국세 중에서 여기부터 좀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너무 생략해서 바로 가려고 했네요. 국세 중에서 목적세가 있고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가 있는데, 국세 중에서 목적세는 교육세하고 그 다음에 또 교통에너지환경세, 그 다음에 또 농어촌 특별세, 이 세 개의 세금이 아까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이 국세 중에서 목적세입니다. 시험에서요, 다른 것들은 이제 조세를 분류할 때 학자들이 되게 분류한 거라 우리가 기초과정에서는 용어를 위해서 배우지만, 자, 이제 심화과정에 오면은 학자들이 분류한 것들은 이제 대부분 공부하지 않거든요. 근데 왜냐면 그건 그냥 배경적인 거지. 근데 시험에 직접적으로 학자들이 얘기한 거라 물어보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세, 목적세는 반드시 우리가 종류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가 있는데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지역자원시설세. 얘는, 자, 보시면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나 수자원 보호, 또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부과되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하고 또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이렇게 나눠져요. 특정 자원에 대한 것과 부동산분으로. 자, 그래가지고 특정 자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나오지만, 특정 자원에 대한 것은 뭐 지하수를 포올려서 음용수나 온천수로 이용하거나, 아니면 지하 광물을 채광하거나, 아니면 항만에서 컨테이너를 입항 출항하거나, 원자력 발전하거나 수력 발전하거나, 뭐 이런 자들에게 부과합니다. 그 특정 자원분. 근데 특정 부동산분은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목적으로 부과되는데, 이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시험에서
항상 말씀드리면 재산세 친구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재산세 항상 따라다니는 세금인데 특정 부동산 보유하는 자에게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 유지관리 목적으로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또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제 정원에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이렇게 해서 우리 얘들이 목적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시험과 관련 대부분 세금들은 이 세금을 거둬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일반적인 운영경비에 충당합니다. 공무원 월급도 주고 도로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이렇게. 근데 이 사용 목적 어디다 쓸지 딱 정해져 있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법에 정해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데 목적세, 국세에서 지방세에서 목적세 얘네들 종류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따서 가볍게 우리가 외우고 지나갑니다. 교농, 지입니다. 어떻게 외우냐? 기초과정 들었던 분들, 기본과정 들었던 분들은 우리 계속했습니다. 목적세 종류 어떻게 외우냐? 교농, 지입니다. 교 뭐다? 교육세, 교통혈지방경세, 농어촌 특별세, 찌 지방세 목적세. 아까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게 찌 목적세입니까?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얘네들이 목적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교재를 보시면 거기에 그래서 22페이지 조세 수입 용도의 구분에 따른 분류. 그래서 양가로 1번 조세 수입의 용도가 특정된 조세를 뭐라고 하고? 목적세. 그 용도를 특정하지 않는 조세를 뭐라고 하고? 보통세라고 한다는 거. 자, 대부분 조세는 보통세고 일부만이 목적세에 해당한다. 그래서 국세, 목적세 순서는 바뀌어 있지만 우리 머리 글자를 따서 어떻게 외운다? 교교농. 그 다음에 지방세는 찌찌. 머리 글자를 따서 여러분들이 교교농 찌찌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조세 전가 여부에 따른 분류 있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학자들이 분류한 거라 요거는 제가 오늘 생략합니다. 그래서 용어 설명을 기초과정을 들어보시면 되고요. 자, 시험에서 뭐 다음 중 직접 수인 주세는 간접 수인 주세 나오면 제가 강의를 하죠. 근데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독립된 세원의 존재 여부에 따른 분류. 그래가지고 독립세 부가세, 요 조세 독립성에 따른 분류는 잠시 쉬었다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